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오프라인 상가와 온라인 쇼핑. 아유, 뭐 약간 예상이 갑니다. 길을 가다 보면 요즘 진짜요. 이 시사일 올라올 때도 그렇고, 임대 표시가 붙은 가게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자영업자 분들도 상황이 그렇고 좋지 않다 이런 상황이 참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오늘은 이 오프라인 상가와 온라인 쇼핑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라는 거를 이제 만드는데, 그래서 보고서 12월 다양하고. 네, 한국은행 홈페이지 이렇게 가끔 들어가 보면 네. 항상 이렇게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래요? 12월 26일 날 한국은행이 국회에 이제 2019년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2019년 들어 3분기까지 상가 공실률 이게 한 11.4% 정도라고 해요. 네. 이게 2007년에 11.6% 이후에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그렇군요. 좀 하고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이 공실률과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수도권의 공실률이 지방보다는 낮겠죠. 그래서 네. 수도권 공실률이 한 9.6%로 아까 평균이 11.4였으니까 네. 그거보다는 이제 적고, 지방 광역시가 한 13.3%, 아이고. 그 외에 지방이 한 14.6%로 비수도권, 수도권 아닌 지방의 공실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 안에서도 이제 뭐 대기업들이 뭐 최근 공장문을 닫거나 제조업 경기가 좀 약간 부진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공실률이 좀 높게 나타난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뭐 한국감정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예. 따르면 올해 이제 그러니까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세종시가 18.4, 강북이 17.7, 전북이 17.3, 울산이 17.0%로 이게 전국 평균보다는 좀 되게 높은 걸로 그렇게 맞아요. 나타나고 제가 있어요. 이 세종시를 뭐 여러 가지로 자주 가는데요. 거기가 이제 계획도시니까 건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는데, 특히 그렇죠. 1층은 네. 이게 임대료 때문인지 몰라도 임대를 붙인 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없으니까 심지어 임대 표시문도 있고 좀 을씨년스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세종시의 공실률이 좀 약간 네, 높은 편이에요. 제일 높네요, 네. 보니까. 근데 이렇게 공실률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뭐 공실률 높은 거는 사실 내수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측면도 좀 있고, 근데 이제 좀 뭐 그거야 뭐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사실 이제 그렇죠. 결국 상가가 비지 않나 이런 건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인데, 또 하나는 이제 소비 행태 변화, 이거를 이제 확실히 보면 요즘 소비 중심이 온라인 쇼핑으로 이렇게 옮겨간 게 이렇게 눈에 확 체감상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프라인 네, 상가와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라고 했군요. 오프라인 네. 상가에 대한 임차 수요가 좀 약간 줄어들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이 요인이 좀 크게 되면 이거는 일종의 이 경기 부진과는 좀 무관한 네. 구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네, 트렌드라고 봐야죠. 그렇죠. 트렌드 자체가 어쨌든 온라인 쇼핑으로 가고 네. 있는 이런 구조적 요인이라면, 결국에는 이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상가들, 이 여기에 그 장기적인 수급에는 사실 이거는 좀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할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이 온라인 쇼핑의 상승세가 저도 좀 이렇게 체감이 되기는 해요. 저도 마트 안 간 지도 너무 오래된 것 같고 다 온라인으로 막 구매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 어느 정도인가요? 대략적으로 보면 이게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제 전망치 보면 네. 그 2019년 아직 이게 확정적이 나온 게 아니니까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한 133조 원 정도로 보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게 2018년도에 111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 가량 지금 확대된 거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략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대형마트의 전체 매출 규모가 얼마였냐면 33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대형마트 전체가 33조 원, 같은 해에 온라인 쇼핑이 111조 원. 그러니까 한 3배? 그렇죠. 온라인 쇼핑이 3배 정도 된다고 봐야 돼야 3배 정도고, 그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우리 마트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쵸. 마트는 되게 지금 성장세가 이렇게 주춤하고 맞아요. 막 영업이익이 별로 안 나오고 막 이런 뉴스들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쇼핑이 점점점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 택배 시장을 보면 좀 알 수도 있는데 2018년도에 택배 시장 규모가 5조 6,600억 정도였으니까 네. 근데 그게 매년 한 10%에 가깝게 성장하고 있는 수치이고요. 2019년은 6조 원 넘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우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어쨌든 온라인 쇼핑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오프라인에서 물건 사는 일은 개인의 소비가 이렇게 어느 정도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오프라인에서 별로 안 사고 온라인에서 많이 사게 되면 결국에는 그렇죠. 상가 공실률도 확 갑자기 이렇게 획기적으로 좋아지기는 어렵고 그렇죠. 이게 구조적으로 약간 좀 상가들이 이렇게 비어있는 상가들이 앞으로도 눈에 자주 띄겠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 지난번에 차영석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이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그 홈코노미라는 신조어도 생겼다라고 그쵸.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뭐 이제 집, 홈, 그다음 경제 그렇죠. 이코노미 합해가지고 홈코노미 그래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다음 뭐 가사노동에 이런 거 하기보다는 여유 있게 관련된 서비스 이용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사서 그러니까 이렇게 간편식이나 식재료 구입하는 거 그걸 이제 홈코노미의 한 업종으로 보는데 가령 이제 어쨌든 이런 거를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니까 KB 국민카드에서 이 홈코노미 업종에 라고 딱 몇 개 이제 지정한 데서 카드 결제 데이터를 6개 분기, 6개 분기의 걸로 네. 6개 분기면은 한 1년 반 정도, 그죠? 거기에 이제 사용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 1,064만 건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식재료, 도시락, 간편식 이거를 이제 일상용품 배송으로 분류를 했던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주문한 게 2019년 2분기에 하루 평균 한 8,588건이었다고 해요. 이게 2018년에 1분기 때는 5,733건. 그러니까 대체로 한 50% 이상 늘어난 거예요. 국민 카드만 그렇다는 예,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KB 그러니 국민카드만. 뭐 다 모으면 얼마나 더 커지겠어요. 게다가 이제 뭐 대충 뭐 마켓컬리 이런 새벽 배송하는 데들 있잖아요. 마켓컬리는 이제 음식 같은 거 새벽에 배송하는. 땡땡 배송, 뭐 그래서 이렇게 수아버처 뭐 이런 거잖아요. 5개의 새벽 배송 업체만 또 한정을 했더니 그래서 국민카드로 식재료 구입한 건수를 1년 한 반, 아까 6개 분기라고 했으니까 1년 반이잖아요. 네. 대충 그걸 1년 반으로 계산해서 딱 앞하고 뒤 이렇게 딱 비교해 봤더니 414% 늘어난 거니까 야,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1년 반 동안에 KB 국민카드의 결제 건수만 해도 한 404배 늘어난 거잖아요. 사실 업종별로 보면 되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 숫자에 올라가는 변화가 예. 그치, 시장 속도가 규모가 예, 너무 놀랍네요. 414%면, 네. 저는 사실 이거를 새벽 배송 식자재 이렇게 하진 않는데 근데 저는 이제 마트에 잘 안 가고 그러니까 특별히 술 사러 갈 때 빼놓고는 근데 그마저도 그냥 그 정도를 가지고 사러 근데 이게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한국 오실 때 마침 굉장히 여러 곳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또 가격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가격도 싸지고 또 그때 왜 포장 문제 이런 거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간편해지고 여러 그 다양하게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니까 이게 이제 안 높아질 수가 없어요. 게다가 뭐 정기 배송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러면 그런 이제 서비스들 많죠. 반려견 네. 있는 사람들은 애견 패드나 뭐 이런 거 맨날 사러 가지 않아도 딱딱 어느 때 되면 알아서 이게 배송도 되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정기 배송을 실제로 이렇게 그렇죠. 특히 이제 어떤 품목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 생수 휴지,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저희는 예. 정수기 있으니까 생선 안 그쵸,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은 보면 요즘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가면 정기 배송을 원하냐 이렇게 이렇게 누르게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확실히 쇼핑 습관이 좀 바뀌고 그쵸.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나온 것 중에 뭐 이런 식재료 새벽 배송 시키는 거를 어느 때 과연 주문이 가장 많은가 이거는 되게 좀 뜻밖이긴 했는데 정말 이제 쇼핑의 습관이 바뀌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밤 10시. 그러니까 마감 직전에. 아, 그때가 마감 직전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밤 10시에서 10시 59분에 결제 건수가 제일 많대요. 그래서 16.2%가 이 시간에 결제를 한다는 건데. 왜냐면 하루를 마감하고 밥 다 해먹고 내일 것도 걱정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 결제하는 생각을 거지. 해보면 보통 이제 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뭐 이 데스크탑으로 밤에 사실 한 10시에 그 시간에 이제 카드 결제를 하는 게 그 전에는 사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그 전에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밖에서 이 시간에 카드 결제하는 건 대체로 술집에서 그렇죠, 그렇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식재료 새벽 배송을 위해서 밤 10시 때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한다 그러면 대체로 예상컨대 그 시간에 이것만 시키겠어요? 가령 여기는 식재료만 시키는 건데 왜 이러세요, 갑자기? 새벽 배송만 시키는 건데 이 시간대에 물건을 이렇게 배송을 시킬 사람이면은 다음에 보통 이제 한 번에 결제하다 보면 이게 좀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 이것도 사고 싶고. 다른 뭐 홈쇼핑이나 네. 아니면은 무슨 마트에 온라인으로 배송받는 거나 아니면 요즘 그 소셜 그렇죠. 그 쿠팡 같은 이런 것도 사실 그러면 이 시간에 결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렇죠. 쇼핑의 습관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공실률이 그 높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수 경기의 침체 뭐 이것도 뭐 한 요인으로 들 수 있겠지만 쇼핑의 습관이나 이렇게 확실히 오프라인 쇼핑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이런 확실히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물건 구매가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젠틀리피케이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상권이 발달하고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거기 계셨던 분들 이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 예. 그 상권이 죽게 되고 발길이 끊기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악순환이 되풀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자초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임대료를 싸게 내놓으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근데 어느 이상은 절대 내놓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또 악순환이죠. 좀 작용하고 악순환이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대형마트가 처음 출연했을 때도 보면 우리 그렇게 밤에 쇼핑 많이 다니지 않았었어요? 막 24시간도 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늦게. 그렇죠. 네. 예, 예. 그때도 밤에 식구들끼리 마트에 가가지고 그게 하나의 굉장히 재미였었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보면 저도 밤에 잠도 안 오고 괜히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이 스마트폰이 발달하니까 그거 보면서 괜히 이것도 괜찮네. 뭐 이것도 쓸만하네. 이 정도면 뭐 살만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 쇼핑 올해 이제 그때 전현 기자도 보면은 그쵸. 새벽 배송 뭐 이런 기사들 그쵸. 이제 2019년도에 기사를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거스르기 어려운 트렌드로 맞아요. 이제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이게 성장세가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언젠가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상가 공실률과 이렇게 이 뉴스를 이제 서로 이제 좀 매칭시켜 보면 어느 순간 그 과도한 이 상가의 그 임차료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구조적으로 이제 임대를 내놓는 그 중에 가게 주인들이 좀 이런 것도 좀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악순환처럼 맨날 비워두고 그래서 상가 공실률 자체가 경기의 한 지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거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네. 근데 그 말고도 결국 이 쇼핑의 흐름이나 경제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그렇죠. 그거와 좀 이렇게 매칭시켜서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어느 시기, 어느 때든 대박집과 쪽박집은 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떤 트렌드를 읽는 것, 흐름을 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마 이제 이 방송 나가게 돼 2020년 새해인데 새해에는 뭔가 이렇게 좀 이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좀 덜고 임대료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노동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돈을 버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연계돼서 일하시는 분들도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간절히 해봅니다. 모두 옛날에 그런 광고 있지 않았어요?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뭐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그게 2000년도 중반 정도였나요? 그러니까요. 네. 참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올해 그 부자 되시고 대박 나시는데 그보다도 건강하신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2020년, 좋겠습니다. 이게 왠지 2020이 이렇게 반복되니까 경쾌한 것 같아요. 새해가. 그렇죠? 예전에 예스터데이라는 한국 영화 있었거든요. SF물. 그때 배경이 2020년일 거예요. 네. 나도 2020년까지 이렇게 방송 이런 거 yesterday. 네, 아우 왠지 그때는 이렇게 상상 과학 뭐 그림 그리기 해가지고 하늘을 나는 뭐 이렇게 택시 이런 거 삼촌밥 많이 빠지네요. 네 어쨌건 모두 건강하시고 희망과 꿈을 품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다양한 경제 뉴스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020년 드디어 2020년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